혹시 그 AI 아바타가 전직 대통령 MBTI 밝혔던 거 기억나세요? ENFJ라고 했었잖아요. 아, 네네. 기억납니다. 당시엔 그냥 뭐 하나의 이벤트인가 싶었죠. 맞아요. 근데 그게 단순히 그냥 성격 유형 공개 이걸 넘어서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선거 전략의 일부였다.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. 네, 오늘 저희가 당신을 위해 들여다볼 자료들이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듭니다. 공식 발표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MBTI 유형, 그러니까 ENFJ와 실제 리더십 행보 사이의 간극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본 내용들이죠. 네, 이번 분석의 목표는 이거 같아요. 왜 다른 것도 아니고 ENFJ, 그 선택 뒤에는 어떤 계산이 있었고 또 그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랑 실제 모습의 차이, 그게 우리한테 뭘 말해주나. 자,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. 시작은 2022년 설 연이었어요. 갑자기 AI 윤석열이 딱 등장해서 윤 후보 MBTI는 ENFJ,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유형입니다. 이렇게 발표를 했죠. 아, 맞아요. AI가 발표했었죠. 네, 이게 좀 젊은 층에 다가가면서도 후보 본인이 직접 뭐 MBTI 얘기하는 부담은 피하는 상당히 영리한 방식이었어요. 그렇죠. ENFJ 하면 일단 이미지가 좋잖아요. 뭐 타고난 리더, 사회정의 이런 긍정적인 느낌이 있으니까. 네, 거기다 뭐 오바마 전 대통령, 오프라 윈프리, 또 국내에서는 뭐 이정재, 정우성, 김연경 선수 이런 유명인들하고 연결하면서 뭔가 긍정적이고 영향력 있는 이미지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. 그때 다른 후보들도 막 MBTI 공개하고 약간 성격 정치 같은 분위기가 있었거든요. 그 흐름 속에서 좀 유리한 ENFJ 이미지를 선점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근데 더 중요한 지점은요. 이게 검사 출신이라는 배경이 가질 수 있는 뭐랄까 잠재적인 약점들 있잖아요. 예를 들면 좀 너무 딱딱하다거나 소통이 좀 부족할 것 같다거나 아, 그런 선입견 같은 거요? 네, 그런 인식을 미리 좀 차단하려는 일종의 예방적 서사 만들기 전략이었다. 이런 분석이 설득력이 있어요. ENFJ의 E가 외형성, 즉 소통 능력이고 F가 감정형, 공감 능력을 뜻하니까요. 아, 그러니까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MBTI로 딱 채워서 강직하지만 따뜻한 리더 이미지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군요. 흥미롭네요. 네, 그렇죠. 자, 그럼 그 전략은 그랬다 치고 실제 리더십은 그 ENFJ라는 만들어진 모습과 과연 얼마나 비슷했을까요? 자료들을 보면 그 차이가 꽤 컸다 이런 지적이 많던데요. 네, 그 간극이 특히 ENFJ의 핵심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감, F, 능력, 그리고 소통, E, 능력 부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분석이 많습니다.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대표적으로 재난 현장에서 나왔던 발언들, 뭐 미리 대피가 안 됐나라던가 여기서 그렇게 많이 돌아가셨단 말이지 같은 발언들이 좀 공감보다는 상황 파악이나 관리자적 시각에 치우쳤다는 지적이 있었고요. 아, 네. 또 비판적인 질문이 좀 나오니까 소통 참고로 활용하던 출근길 문답을 그냥 중단해버린 사례 같은 것도 결국 소통 이와는 거리가 멀다는 근거로 제시되곤 하죠. 판단하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보인다는 거죠. ENFJ의 F, 감정형은 보통 관계나 조화를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잖아요. 네, 그렇죠. F유형은 보통 그런 경향이 있죠. 그런데 실제로는 세상을 좀 선과 악, 아니면 우리 편과 적, 이렇게 딱 나누는 듯한 모습이나 반대 세력을 뭐 범죄자나 반국가 세력 이렇게 규정하는 발언들이 있었어요. 맞습니다. 그런 이분법적인 접근 방식은 관계나 가치 중심의 F보다는 오히려 논리나 원칙을 따지는 T, 즉 사고형에 더 가깝다는 해석이 가능해요. 그리고 뭐 이준석 전 대표나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인물들을 결국 밀어내는 과정에서 보인 모습, 이른바 뺄셈의 정치라고 불렸던 것도 조화보다는 좀 대립에 가까워 보였고요. 네, 리더십 스타일 자체도 뭔가 비전을 제시하고 영감을 주는 그런 ENFJ의 카리스마하고는 좀 다르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. 예를 들어서 텔레그램으로 직접 세세하게 지시를 내린다거나 아, 보도들이 있었죠. 네, 또 회의 같은 자리에서 분노를 좀 여과 없이 표출하는 모습들, 뭐 쓸어버려 제스처 논란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. 이런 것들이 영감보다는 좀 권위주의적인 통제 방식에 가깝다는 지적입니다. 그렇군요. 듣고 보니 ENFJ라는 라벨하고 실제 모습 사이에 정말 간극이 커 보이네요. 어쩌면 약점을 좀 가리려고 무리하게 포장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요.
네, 그런 시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. 그래서 MBTI라는 틀 대신에 그의 리더십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관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거고요. 그 다른 관점이라는 게 뭘까요? 많은 분석가들이 주목하는 건 그 MBTI 네 글자보다는 수십 년 동안 그가 몸담았던 검사로서의 직업적 사회화 과정입니다. 아, 검사적 세계관이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른바 검사적 세계관이 그의 행동이나 의사결정 방식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 검사적 세계관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들을 가지는 건가요?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세상을 선과 악, 혹은 죄와 벌, 적과 동짓 이렇게 명확하게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. 네, 흑백 논리 같은 거군요. 그렇죠. 두 번째는 한 번 옳다고 생각하면 좀처럼 타협하거나 자기 오류를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비타협적인 경직성. 그리고 세 번째는 상명하복이나 충성심을 아주 중시하는 위계적인 질서의식 이런 것들이죠. 듣고 보니 아까 지적됐던 리더십의 문제점들 있잖아요. 소통이 부족하다거나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진다는 논란, 혹은 뺄셈의 정치 같은 모습들이 이 검사적 세계관의 특징들하고 딱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. 네, 정확히 보셨습니다. 혁신이나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사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거든요. 네, 특히 소수의 아주 가까운 측근들한테만 의존하면서 좀 다른 의견이나 비판적인 목소리는 잘 듣지 않는 이른바 참모의 부재 현상 같은 것도 지적이 되고요. 아,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만 주변에 두게 된다는 거죠? 네, 그러다 보면 자기 생각과 비슷한 정보만 받아들이게 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유튜버의 주장에 경도되는 모습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. 다른 의견은 내부 총질이나 배신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. 야, 정말 아이러니하네요. 선거 때는 그 기성 정치에 물들지 않은 강직한 검사라는 이미지가 엄청난 강점이었는데, 네, 분명 그랬죠. 근데 막상 대통령이 되어서 국정을 운영하는 이 복잡한 정치 현실 속에서는 바로 그 점이 소통이나 타협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한계로 작용했다는 거잖아요. 네, 바로 그 점입니다. 결론적으로 보면 선거 승리를 위해서 정말 공들여서 만들었던 그 ENFJ 이미지는 실제 리더십 현실과 부딪히면서 결국 설득력을 잃었다고 볼 수 있고요. 네. 그 대신에 그의 아주 오랜 직업적인 배경이 만들어낸 그 검사적 세계관이 그의 행동 패턴이나 리더십의 한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일관성 있는 틀을 제공한다. 이것이 이 자료들의 핵심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결국 우리가 본 것은 ENFJ 대통령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검사 출신 대통령의 본질적인 리더십 현실에 더 가까웠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. 네, 그렇죠. 이 사례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브랜딩이 현실을 얼마나 가릴 수 있는지, 또 한 분야에서의 성공 공식이 전혀 다른 자리에서는 어떻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연구 대상인 셈입니다. 자,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. 우리가 리더를 평가하고 또 선택할 때 아주 매력적으로 잘 만들어진 이미지와 또 검증 가능한 실제 능력 사이에서 당신은 어디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?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